안녕하세요. 상담팀 라이프 진아입니다. 우리 상꾸미들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에 질문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읽어볼게요. 치료계획 변동 가능성 있는 환자 상담이 어렵습니다. 우선 재료 선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고, 엔도 할지, 안 할지, 포스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제가 혼자 막 떠들다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어디까지 뭐부터 할지 딱히 답이 없으셔서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하고 견적선 써드리고 다음 약속 잡아드렸습니다. 상담자로 오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포스트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항상 확정이 아니라서 가능성만 설명드리는데, 선고지 드리면 왜 자꾸 비용이 추가되나요? 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뭔가, 어, 안 해도 되는 진료를 하는 것 같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진료비가 왜 자꾸 추가되죠? 라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싱글 상담일 때는 오히려 조금 쉬운데, 치료 계획에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풀케이스 같으면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풀케이스나 싱글이나 상담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음, 트라운 하나, 지금 치료해야 되는 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레진도 해야 되고, 크라운도 해야 되고, 인레이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냥 단계별 동의를 받으시라고 늘 얘기를 드리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상의도 사야 되고, 하의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고 싶고, 뭔가 외투도 사야 되고, 풀착장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단, 하나 먼저 고르잖아요. 상의부터 먼저 고르던, 그렇지 않나요? 상의 받다가, 바지 받다가, 외투 받다가, 그렇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보다는, 하나 고르고, 거기에 맞는 하의를 또 고르고, 또 거기에 맞는 외투를 고르고, 거기에 맞는 구두나, 가방이나, 그렇게 하나하나 뭔가를 선택을 하시지 않나요? 그것처럼 전체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설명에 먼저 동의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레진,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를 다 해야 돼. 그러면 환자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떼우는 것도 해야 되고, 씌우는 것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데, 혹시 먼저 하고 싶은 진료가 있으세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성을 먼저 묻고, 그러고 나서 환자가, 임플란트부터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임플란트부터 상담을 합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다 하고, 임플란트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서, 떼우는 거나 씌우는 것도 지금 어디 어디 치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하실 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시 안내 드릴게요. 해서 넘어가고. 만약에 환자가 임플란트는 비용이 조금 높아서 씌우는 것부터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씌우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게 대부분 그거죠. 임플란트는 뼈 이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경계점. 크라운의 경우는 엔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엔도를 했다면 포화 여부에서 포화를 해야 될지 포스트를 해야 될지 그것도 달라지고 또 크라운을 한다면 메탈로 할지 PF물로 할지 골드로 할지 지르코니아로 해야 될지 재료의 선택도 넓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어쨌든 뭔가 포스트를 해야 될지, 엔도를 해야 될지, 치료 계획의 변동성에서 조금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도 크라운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원장님이 진단을 주실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의 진단 자체가 크라운을 하는데,
엔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치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치아는 크라운을 하는데 엔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포스트를 할지 코어를 할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라고 진단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도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엔도 가능성 아닌 경우 뭐 코어 포스트 가능성 이걸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치료 계획에 그러한 경우들이 단계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단계의 치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포스트를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크라운을 해야 되는 치아 중에 엔도를 해야 되는 치아. 그 중에 원장님이 포스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치아를 먼저 뭐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던 아니면 구강 포토를 보여주던 그 치아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충치 범주가 조금 커서 그냥 씌우지는 못하고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신경치료는 어떠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상담 있죠.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를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떼우지는 못해요. 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치아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거 지금 제가 방금 커피 먹던 컵인데 보통 컵의 비율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제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를 덮어 씌우려면 이 상태에서 덮어 씌우면 두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얘보다 밖으로 튀어나온 양이 많아서 이가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이 옆에 치아가 또 붙어 있으니까 얘를 끼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를 깎아서 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음. 그런데 치아 중간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를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뿌리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를 씌우지 못해서 원장님께서 그런 경우에 본을 떠서 금속으로 윗머리를 만들어서 뿌리에다가 붙이는 포스트라는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쉬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크라운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 코어든 포스트든 뭔가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딱 얘기하고 환자한테 이해하셨을까요? 이 진료하는 것까지 동의하실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신경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를 씌울 때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경치료하는데 이런 과정을 하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비용 얘기를 했으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를 360도 깎아서 씌우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완전히 금속, 그리고 뼈대는 금속인데, 밖에 도자기가 입혀진 재료. 혹은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완전 대리석 재질로 만드는 치아색 나는 재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혹시 지금 씌워야 되는 거 어떤 재료로 씌우고 싶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해요. 우리 병원에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는데 너 희망하는 재료가 있니? 라고 묻습니다. 재료의 선택을 할 때는 그걸 먼저 물어봐요. 그럼 환자가 골드를 하고 싶은 환자야. 근데 난 골드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금은 안 해요? 라고 하면 금을 하지 않은 경우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고, 만약에 금을 한다면 저희가 금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고가로 책정돼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잘 권유하지는 않은데, 금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비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꼭 금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금을 원하실까요? 라고 물어보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뭐, 다른 재료 또 있나요? 라고 하면 재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이대에 따라서 젊은 사람한테는 사실 메탈을 잘 권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유하지 않은 재료를 먼저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금속은 비용이 제일 저렴한 반면에 좀 두껍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2차적으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쉬운 거 밑으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한테는 잘 권유하지 않은 재료인데 뭐 "혹시 저렴한 거를 찾고 계실까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건 뼈대가 금속이고 도자기를 입힌 PFM이라는 재료와 아니면 완전히 치아색 나는, 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 게 잘 표가 나지 않는 그 재료를 좀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어금니에도 쓸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심리적인 요소가 조금 재료를 결정하는 거에 큰 부분을 차지하실까요? 아니면 씹는 거, 뭔가 깨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까요? 라는 걸 물어요. 그래서 환자가 나는 깨지는 건 좀 별로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금니 쓸 때는 깨지지 않게 하려면 안에 있는 뼈대 금속을 밖으로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럼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하면 좀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깨지지 않는 것 모두를 좀 잡으시려면 비용이 50만 원은 좀 고가이지만 이 재료를 하셔야 환자분의 만족도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진행하고 싶은 재료가 있으실까요? 라고 또 물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이제 체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치아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는 거예요. 포스트를 해야 되는 치아.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크라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신경치료하고 기둥해서 이를 씌워야 되는데 앞서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 다른 데 씌워야 되는 치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일단 씌우는 걸로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 충치 제거하고 좀 단단하게 메우고 씌우는 걸로 진행을 해볼 건데, 경우에 따라서 치아가 조금 손상받으면, 그 신경이 조금 손상받으면 그 치아는 엔도 가능성, 신경 치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를 깎다 보니 안에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시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만약 신경치료를 안 했으면 네, 충치를 제거하고 이를 덮어 씌운다고 깎아봤는데 요 정도 선에서는 원장님 보시기에 신경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덮어 씌우는 거 진행하실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해요. 음. 그래서 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은 걸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크라운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환자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씌워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선택하시는 재료에 곱하기 몇 개를 하면 씌우는 치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치아가 하나가 있고요. 단단하게 떼어야 되는 치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되는 금액은 이 금액인데 원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기둥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충치를 막상 다 제거해 봤더니 환자분이 조금 아껴 쓰시겠다고 하시고 남아 있는 양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 있으면 단단하게 메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료비에 좀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확정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고 여기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한테 조금 더 이로운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원장님이 진료를 봐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단계에 따른, 네,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계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진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씌우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이 났고, 저희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씌우는 거. 치아, 이거는 완전히 말고, 원장님이 충치 제거하고 본 떠서 부분적으로 떼우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 진료로 넘어가요. 어, 전체를 설명할 때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환자가 이제 마지막에는 환자의 선택을 또 넘겨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환자분 치아에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을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 중에 치료를 조금 보류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진행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치료 계획을 그런 형태로 조금 잡아서 환자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환자분이 더 희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아드릴게요. 라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해요. 음.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막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다 해야 돼. 라는 형태로 상담을 하면 정리가 안 되죠. 지금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도 전체 케이스일 때 스스로도 말을 하다 보면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이것저것 해야 될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나도 상담하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는데 환자가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락을 나눠서 하나하나 구분 지어서 상담하고 스스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진료는 이렇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단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지금 환자분이 치료하고자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처음에는 뭐 크라운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씌워야 되는 게 뭐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를 다 씌우면 될까요? 아니면 좀 상황이 심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만 먼저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환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해 드릴까요? 어디까지 진행해 드릴까요? 환자는 몰라요. 그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씌워야 되는 것 중에 다 할래? 아니면 신경치료 해야 되는 것만 할래? 임플란트도 오른쪽만 할래? 왼쪽만 할래? 앞니만 할래? 어금니만 할래? 뼈이식 해야 되는 거 할래? 뼈이식 안 해도 되는 간단한 거 할래? 환자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환자가 결정해야 되니까. 옷 사러 가서 이거 살래? 이거 살래? 두 개 다 살래?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하러 갔을 때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환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은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또 나의 상담의 전략은 달라지거든요. 그처럼 변수가 너무 많은 거라 이게 정답입니다 할 수는 없지만 내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 거기서 약간의 변동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니까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일 때도 하나 상담하듯이. 근데 그 하나 상담하는 기준을 가장 심한 거를 얘기를 하시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호스트가 들어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돼. 지금 진단의 상황에서는. 하지만 막상 진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상황이 좋으면 그거보다 하위 진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비용의 차이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음, 추가가 되는 것보다 빠지는 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확정되는 가장 높은 진료를 먼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의 내용이? 네. 일단 조금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네. 환자한테 물어가면서 너 어디까지 하고 싶은데 물어가면서 그렇게 상담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그 5시간 동안 상담 강의 끝나고 바로 또 영상을 켜서 찍는 거랑 지금 제 모습을 막 봤는데, 네, 너무 초췌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네, 너무 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되고 예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상담에 조금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언제나 환자분들과의 사이에서 사랑받고 예쁨 받는 우리 산꼬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모두 밤 보내세요.